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드디어 2022년 약세장 완전히 마감을 하는 그러한 시간, 저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두 번이죠. 6월 말, 12월 말 실적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올해는 수익을 낸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겁니다. 미국 중심 월가에서도 내놓으라는 이 탑스타들, 탑스타 그렇다고 탑스타 그럼 대부분 연예인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월가의 탑스타들 주식 전문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또 월급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월급을 밟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탑스타들입니다. 이 사람들조차 올해 증권시장의 붕괴를 예견하지 못하고 올해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 말 얼마에 끝났나 하면 S&P 500 3,839, 3,900 직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5,000 이상을 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으니까.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환율을 1,300원 계산하면 1조 3천억.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운용 자산이 조 단위로 올라간다면. 1조 3천억의 주식 뮤추얼 펀드가 865개가 있는데 이 펀드들은 올해 평균 손실이 19%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이 올해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19%.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올해 실적은 마이너스 몇 %입니까? 그중에 극히 일부 플러스가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연초에 작년에 고점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저가 매수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30%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 주식 투자로서 확률이 있는 투자 방법, 매달 월급 받는 대로 꾸준히 정액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오히려 미국의 이 펀드 매니저들보다 아마 실적이 더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알고들 계시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주식의 숫자를 써도 되죠? 1000주, 500주, 마이너스 몇 %, 아니면 몇 주 빼도 돼요. 또 금액으로 넣어도 돼요. 그냥 나스닥 100 마이너스 몇 %, S&P 500 마이너스 몇 %,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 금액 안 넣고 또 몇 주 또 얼마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쭉 댓글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초만 해도 올해는 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하고 미국 중앙은행 준비제도가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현실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위험성을 배제하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은행에 넣어놔야죠. 그것 다 당연히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성, 리스크를 나는 원치 않으면 돈이 불어나는 거 빼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인데, 돈이 불어나야 되고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증식을 시켜야 되면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투자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이, 등락이 큰 것이 바로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올해와 같은 이런 약세장 어떻게 안 만납니까?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라고? 올해와 같은 이러한 약세장, 하락장 꼭 만나야만 됩니다.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빠져나가요.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 또 들어와요. 그거를 매번 반복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처럼 저가 매수 꾸준히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아마 5년,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가의 주식 강세를 옹지하였어요. JP모건 그러면 1등 회사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인베스트뱅크 중에 1등이에요. JP모건. 마르코 콜라노빅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오펜하이머의 존 스토어스 푸스 이런 사람들 거론하면서 올 한 해 증시가 연초 전반과 비교해서 얼마나 빗나갔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는데 해외에서도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줄줄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JP모건 수석 전략가예요. 마르코 콜라노빅.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반인, 반신이에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라고 하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JP모건 세계 1등 투자은행이에요. 거기에 전략가들 중에서도 수석 전략가. JP모건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금융회사입니다. 콜라노빅은 JP모건의 이 대표적인 얼굴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인물인데 올 연말 S&P 500 지수가 5050까지 간다고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JP모건의 대표적인 수석 전략가가 2022년 말에 5050. 연초에 이 콜라노빅과 스톨스푸스는 각각 S&P 500 기준이 5050, 또 스톨스푸스는 5330선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 S&P 500 지수 3839로 2022년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무려 120, 150이 아니라 1200, 1500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은 반대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이 예측하는 내년 말 S&P 500 전망치는 4200을 보고 있어요. 스톨스푸스는 4400을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의 대표적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올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어떻게 뒤집을지 인식하지 못해서 정말 잔인한 심판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월가 전문가들 대부분이 연준이 얼마나 급격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지, 이러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시장 붕괴를 유발할지를 예상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블룸버그가 전한 상태입니다.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연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 출범 후 2008년, 2018년 두 차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어요. 대단한 거예요. 출범 후에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 번째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본부는 10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3%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어제. 그 금액이 51조 원 규모의 손실입니다. 금융부문 수익률은 마이너스 5.3%인데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이 20.45% 마이너스,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 4.84% 손실을 냈습니다. 차이가 많죠?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에는 20.5%, 그러니까 밑에 빼면 그냥 20%, 해외 주식은 5%, 그러면 5, 4, 20, 4배 차이가 나는군요. 국내 주식에선 20% 마이너스, 해외 주식은 5% 마이너스 손실을 냈습니다. 수익을 낸 자산도 있어요. 뭐 해외 채권 이런 금액에서 이런 투자에서는 수익을 냈지만 총 누적 수익률을 보면 올해도 보면 세 번째로 2008년, 2018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마이너스가 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100명 이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급 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올해는 어디를 막론하고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난 올 해입니다. 우리 실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복기를 바둑에서 보면은 복기를 한다 그러죠. 그런 생각으로 총 수익률을 현재 얼마 몇 퍼센트 알아서들 한번 댓글에 한번 달아보시기 바라고, 내년 6월 30일 또 내년 6월 말 되면 앞으로 점점 그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